했던 참전의 기억에 관해서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한테는 전쟁이라는 게 역사책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네, 정전 70주년 특집 MZ세대에게 보내는 DMZ 메시지 디얼 MZ. 안녕하세요. MC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시아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죠? 맞아요. 더 웅장해진 느낌이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이 귀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죠. 메타휴먼. 안녕, 잘 지냈어? 유정, 에이시아, 안녕. 너희도 잘 지냈지? 그럼. 보니까 좋다. 맞아. 근데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줄 거야? 전쟁이 꼬박 3년 동안 지속됐잖아. 오늘은 전쟁의 후반부부터 휴전까지 얘기를 해줄까 해. 며칠간의 전쟁에도 도시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냥 3일도 아니고 전쟁을 3년을 겪었으니까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대한민국 곳곳이 폐허가 됐지. 특히 내가 살았던 춘천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군부대의 흔적만 존재하는 폐허의 도시로 변했어. 그럼 학교도 마을도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구나. 전쟁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았네. 집도 가족도 잃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야. 살아남은 게 기적일 정도로 3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이 흘러갔지. 그리고 휴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춘천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다시 삶의 터전이 꾸려진 거야. 어느덧 한국 전쟁은 점차 휴전 국면으로 전환되어 갔어. 드디어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번째 휴전 회담이 열렸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휴전 회담은 휴전선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결국 결렬됐지. 이때부터 전쟁 국면은 언제 합의될지 모르는 휴전에 앞서서 서로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더 치열하고 더 처절한 고지전으로 전환된 거야. 그 고지 결국 다시 우리가 사수했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기원아, 근데 이 전쟁 왜 하는 걸까? 처음엔 알았는데 이제는 이유조차 가물가물하네. 과연 끝이 있을까? 뭐야, 갑자기? 아니, 그냥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희생자만 늘고 있잖아. 이제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전쟁은 그냥 생존이야. 내가 책에서 봤는데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래. 책 좀 읽었나 본데? 보고 싶은 책 실컷 보려면 살아남아야지. 우리 꼭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너무 걱정 마. 이제 진짜 금방 끝날 거야. 고지전, 이게 영화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가슴 아프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쟁은 1여년 만에 끝났는데 거의 2년 동안 고지전이 벌어졌다고 해. 이 휴전 협정이 늦어지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고지전이 일어난 셈이지. 맞아. 한국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일사후퇴와 같이 굵직한 사건 위주로 기록되잖아. 사실 가장 긴 시간 이루어진 건 고지전이야. 교착된 전선에서 지도 1cm도 안 되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남과 북이 대치를 한 거거든. 그때 사상자가 말도 못해. 비극이지. 이 고지전 영화에서도 보면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이제는 왜 싸우고 있는지 전쟁의 이유마저 사라져버렸다고 하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치? 맞아요. 또 강원도 철원에 백마고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맞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백마고지. 예전에 보훈 행사로 철원 백마고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고지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해요. 열흘간 고지의 주인이 무려 24차례나 바뀌었고 이 기간에 쏟아진 포탄만 28만 발 정도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극심한 폭격으로 인해 고지 높이가 1m 낮아졌고 산등 성이의 나무가 모두 쓰러져서 하얗게 벗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백마고지니까 백마동상이 있나 싶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역시 6.25 전쟁 박사 너무 똑소리 나요. 네, 에이시아 덕분에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이었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한 상처를 내는 거야. 참 슬픈 일이지. 그렇게 휴전회담을 시작한 지 꼬박 2년이 지났어. 그 시간 동안 38선을 기준으로 매일같이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진 거야. 고지를 뺏고 빼앗기면서 매일 국토의 경계선이 달라진 거지. 길고 지루했던 그 시간 동안 치열한 고지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갔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서로를 향한 총성과 포격이 멈췄어. 한국과 북한은 각각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지. 전쟁이 길게 이어진 만큼 마을을 비롯해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과 같은 사회 경제 기반이 무참히 파괴됐어. 집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전재민이 수백만에 이르렀고 전 국민의 약 25%가 굶주림에 시달렸던 시기였지. 한국 전쟁으로 피해 입은 이 사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특히 민간인 피해가 전체 사상자 200만 명의 절반인 100만 명이라고 해요. 말문이 막힙니다. 맞아요. 제가 사는 곳이 또 부산이거든요. 어. 부산하면 6.25 전쟁 당시에 흥남철수 작전을 통해서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헤어진 가족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영화 국제시장을 되게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 영화 국제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때 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진 이산가족이 무려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맞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실제로 내 주변에도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 헤어진 경우도 많아. 맞아. 잠깐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돼버린 거지. 그야말로 생이별인 거야. 전쟁은 정말 많은 걸 빼앗아 가는 것 같아. 길고 긴 전쟁 끝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됐잖아. 휴전 협정 이후 대한민국 분위기는 어땠어? 어땠을 것 같아? 바빴어? 바쁘지 않았을까요? 바빠요. 다시 재건축을 해야 그죠. 되잖아요. 맞아 그치. 맞아. 다 무너진 걸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도시를 재건하느라 바빴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까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 그치. 이 길고 힘들었던 전쟁이 끝났으니 마음 놓고 편하게 쉬거나 또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게 좀 있었을 텐데 여전히 이 삶은 좀 팍팍했겠네. 그렇지 그렇지. 몸과 마음의 트라우마를 안고 치열한 삶을 이어간 거지. 또 하나의 생존이니까. 그래도 마음 편했어.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럼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전쟁이 없었다면 뭘 해도 지금보다 나았겠지? 난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도 하면서 평범한 어른으로 자랐을 것 같아. 하지만 전쟁 중에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잖아. 그치. 요즘 MZ세대도 평범하게 사는 게 사실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 하긴 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요즘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니까 예나 지금이나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 맞네. 그치. 말이 나왔으니까 요즘 혹시 MZ세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 들어는 봤지?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밸런스 게임을 하나 내가 내볼게. 이거 나도 좀 솔깃한데 맞출 수 있을까? 백수로 월 100만 원 받기, 직장인으로 월 1,000만 원 받기, 야근 포함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이게 정답이 없는 거지? 네. 그죠, 그죠. 선택하기가 어렵네.
나는 돈이 좀 없어도 여유 있는 삶을 원하니까 백수로 월 100만 원? 오, 나는 이 결과를 읽어줄게. 응? 돈 쓸 시간도 없이 쉬지도 못하는데 월 1,000만 원은 무의미하다. 당신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로군요. MZ세대 맞네. 맞는 거네? 아니 근데 저는 직장인으로 월 1,000만 원 받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돈 모아서 집 사야죠. 집 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일도 즐겁게. 그거 결과는 뭐예요?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야근은 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캠벨 씨처럼 이렇게 미래에 투자하고 싶은 당신은 타이어족이 되고 싶은 MZ세대로군요. 뭘 해도 MZ네. 결과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뚜렷한 MZ세대? 밸런스 게임을 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 그치.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정전 70주년이 됐잖아. 이 흐른 시간만큼 MZ세대들이 전쟁이나 DMZ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니까 그 참혹함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렇지? 그 말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편의점에 가는 동안에도 총알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거야.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지. 그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네요. 한 참전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There's no beginning or end to war. 전쟁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끊임없이 내전 중인 나라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전쟁은 우리에게도 닥쳐올 가까운 미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사실 아무리 말해주고 싶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MZ세대들이 전쟁의 역사를 이해하기 쉬울까요? 이 MZ세대 특징이 수평적 사고를 지향하고 또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보다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돌아올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개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국가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개개인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일이라는 건 저는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전쟁을 나 자신과 바로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전쟁을 좀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일단 전쟁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70년 전 수많은 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평화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케메 씨는 제가 봤던 MZ세대 중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950년대 젊은 시절로 시간여행을 온 염기원 참전용사님, 잠시나마 친구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MZ세대들에게 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었고 MZ세대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영광이었어. 내가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참전 용사들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야. 그 귀한 목숨을 바쳐서 힘들게 지켜낸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후손들도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래.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춘천 소양로 일가에 다리 이게 제일 1호예요. 그때 당시 이 다리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양쪽에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춘천을 뺏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못 온다. 막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그때 청년바위군은 제대로 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제다 등골에다가 뭐
보험료를 지어서 바보를 지어서 군인들한테 다 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가슴이 떨리고 우리도 죽지 않나, 우리 가족이 지금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잠을 못 잘 그런 형태였어요. 왜 그러냐고. 그때 제가 18살, 19살, 뭐 20살 이렇게 된 학생들이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수 방공호에 들어가서 서가지고도 막 떠오르는 애들이 많아요. 네. 아직도 다날에 박혀있던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73년이 지났어도 흔적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안에로 뒤 쏘니까 이 안에도 저 보세요. 저렇게 다 탄날이 지나간 자리, 탄날이 박힌 자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피난민하고 군인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이걸 지금 만지는데 내 가슴이 지금 무지하게 떨립니다. 정전 70주년 특집으로 함께한 DRMZ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에이샤 씨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님 분들이 정말 제 또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연필을 잡아야 할 나이에 총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이 아닌 연필을 잡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깜짝이야.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깜짝깜짝 놀라서 나는 저 중고등학교 때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뭐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좋아요. 너무 멋져요.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가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요. 사실 이 참전 용사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맞아요. 또 저희가 전쟁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 바로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상을 잃지 않기 위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전용사님들의 희생과 전쟁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 이어서 꼭 평생 기억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있습니다. 역시, 네. 세상의 모든 MZ들이 전쟁의 역사를 꼭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람들의 오답노트 같은 거니까 아무래도 전쟁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지 전쟁 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산가족이나 그런 피난민들 그러한 아픔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족들도 잃고 그러한 아픔들이 생각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느낌이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이들의 피와 이제 눈물, 그다음에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편에 약간 무거움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지금 평화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의 이제 피해와 이제 비극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제 화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역사는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세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미래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살아 있을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쌓아온 그런 업적들을 다 기억을 해야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전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와 같이 눈을 뜨고 하루 맞이해 별다를 것 없는 아침 씻고 나와 식탁 위에 앉으려는 순간 경보음이 들렸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지나가길 난 바랬지. 학교 운동장에 처음 보는 군인들 새옷과 신발을 나눠준 뒤 불려진 내 이름. 검은색 학생 모 벗고 청록색 구모 인사도 못했지. 부모님께만 무겁지. 다음날 아침 포탄 소리에 난 눈을 떠나 총을 잡는 법도 몰라 얼른 고개 숙였어. 동료의 시신은 물속 깊이 가라앉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난 방아쇠를 당겼어. 하루도 편히 잠에 들어본 적이 없어. 안타까운 희생은 커지는 날이 갈수록 더 손에 묻은 피에 대한 죄책감은 무뎌져. 머리를 채운 생각들은 헬멧보다 무거워. 화약 냄새가 익숙해졌을 때쯤 몸에 박힌 총알과 훈장을 달고 배꼽 사진기에 담긴 흑백으로 물든 도시의 빛 다시 밝혀진 날이 기다리네. 언제일지 깨진 손을 믿고 가면 돼. 세상이 다리 걸어 날 붙잡을 때 그때도 나를 믿고 앞으로만 가면 돼. 이건 우리의 이야기 직접 쓰면 돼. 포기 못해 난 절대. 눈앞이 좀 시꺼매도 어려운 건 없어 nothing. 이건 우리의 이야기 직접 쓰면 돼. 해와 같이 눈을 뜨고 하루 맞이해 별다를 것 없는 아침 씻고 나와 식탁 위에 앉아 핸드폰 알림을 확인하고 집을 나서 머리에 검은색 비니 총 대신 집은 마이크로. 내 이야기 말해도 누군간 책상 앞에 혹은 펜 대신 프라이팬 집듯이 I'm on my way.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 just not for the MZ. 목숨 바쳐 지켜주신 분들께 rest in peace. MG라. MG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MG요? 저도 MG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MG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MG가? 80년생까지 MG예요. 아니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축제 때 이제 부부 걸림의 롤리롤리롤리 공연을 했었거든요.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그 노래만 불렀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못 알아들어요. 크게 1, 2분인데 900명 다